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언제까지나 끝없이 올라갈 줄 알았던 미국 증시가 PPI가 좀 높게 나오면서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PPI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 제품을 우리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들이 이제 원재료를 구매하는 가격이라든가 이런 그 제품을 만드는 그 가격의 변동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만들어서 이제 내다 팔 때 그 가격,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달에 PPI 발표가 나오면 다음 달에 CPI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오늘 좀 막판에 급락을 했습니다. CPI가 이번 달에도 그랬고 다음 달에 또 만약에 높아지고 이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어쩌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매파적인 해석, 매파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싫어하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2월인데 3월 달에 그런 이제 어떤 파월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전망들이 나올 경우에 금리나 5월, 6월이 아니라 이제 하반기 또 뭐 7월 이후 한 9월, 10월 아니면 연말 이렇게 점점점 늦춰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한 심리가 아마 시장에 나올 거고요. 지금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갔던 시장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가라앉는 추세가 약간의 조정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고배당저 PBR주가 이제 막판에 다시 또 고개를 들었죠. 26일 날 세부 어떤 계획, 세부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는 정부 이제 방침이 나오면서 이제 다음 주 한 주 지나고 나면 26일, 그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그래서 고배당저 PBR들이 수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다가 이제 막판에 주 후반부에는 수급이 이제 쏠렸던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요동치고 있고,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오늘 새벽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좀 빠지다가 보합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보합이긴 했지만 보합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른 2차 전지들이 또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2차 전지들이 뭐 엘버말 같은 종목이 4.4% 정도 올랐고, 리튬 아메리카스도 1. 몇 퍼센트 올랐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 리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오랫동안 몇 달 동안 86.5위안에서 완전히 이렇게 그러니까 정체라고는 하지만 하락세가 멈춰 있었던 구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반등할 수 있겠는데 했던 그 지점이 약간의 반등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환호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를 사 모을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은 이제 베타 값이 높은 종목들을 삽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들, 포스코들이 하락할 때도 좀 더 많이 빠지지만 상승할 때는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저점에서 참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2차 전지 같으면은 지금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ETF들 모아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들이 또 좋은 자리를 계속 내줄 때 계속 비중을 좀 늘려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계속 이제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좋은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내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도 반도체도. 그래서 지금 반도체와 바이오 같은 경우에 또는 그 다른 또 잘 가던 종목들이 좀 업종이 눌린다고 하면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은 아주 좋은 자리에 와서
시장의 어떤 반등 상황이 펼쳐질 때 주가가 튈 준비를 하는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 글에 뭐 그중에 이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에요는 아니지만 그렇게 바닥권에서 아주 좋은 자리를 내주고 있는 바이오 둘, 반도체 둘 해서 네 종목을 오늘 글로 써드렸으니까 회원님들은 글 못 보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바이오나 반도체를 꼭 주목한다기보다는 지금은 2차 전지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주도주가 계속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미리 길목을 좀 잡고 있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은 당연히 뭐 주가의 거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수급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 가장 많이 판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1916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네이버를 두 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LG 생활건강, 현대미포조선, 두산로보틱스, 포스코퓨처엠, 오리온,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코덱스 20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한화시스템, 쌍용 CNE, 한올바이오파마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2차 전지가 이쪽에 많이 있지만 주 후반부에 특히 금요일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 이거를 이제 잘 감안하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한 주 동안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현대차를 3,016억 원어치를 많이 매수했고요. 주가가 이제 좀 빠지다가 25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LG 에너지솔루션, 현대차 EUB, KT, 금호석유, 포스코 DX, 삼성생명, 기아, 현대차 우선주, LIG 넥스원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를 팔면서도 동시에 또 삼성전자 우선주는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만큼은 다른 2차 전지들과 다르게 매수를 좀 하더라.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도 역시 삼성전자를 1923억 원 제일 많이 팔았고요. SK 하이닉스도 1126억 원. 지난주에는 반도체 대형주들을 많이 이제 내다 버렸네요. 그죠? 쏟아 부었네요. 수급이 이제 기관들에 의해서 좀 꼬인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많이 팔았고요. 자, 기아, 삼성전기, 삼성물산, 한미반도체, 한솔케미칼 이 종목들을 기관들이 많이 팔았고 지금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사는 것 그리고 기아도 사는 것 이것과 달리 이제 기관은 기아를 많이 팔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LG화학이었습니다. 1,509억 원어치를 샀고요. 코스닥 150에 레버리지 종목을 하나 또 많이 담았네요.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홀딩스, LG 생활건강, 신한지주,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LNF, 쌍용 CNE, 셀트리온까지를 지금 기관이 많이 담았습니다. 기관은 2차 전지를 상당히 많이 담았네요. 지금 LG화학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포스코퓨처엠, LNF까지를 2차 전지를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담았습니다. 자, 기관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역시 1,457억 원어치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네이버,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기아, KB금융, 고려아연, 쌍용 CNE,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우선주, 우리금융지주, 한진칼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뭐 은행주 정도 이렇게 특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LG 화학을 역시 971억 원 제일 많이 샀고요. 포스코 퓨처엠, 카카오, LG 생활건강,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크래프톤, 삼성 SDI, LG전자, 에코프로머티, LNF, 오리온, 신한지주, 카카오뱅크 가장 많이 샀습니다. 역시 2차 전지들 많이 담았고 좀 특징적인 종목은 크래프톤이 좀 연기금이 좀 길게 내다보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KB금융하고 우리금융지주를 팔았지만 신한지주하고 카카오뱅크는 또 담는 은행주 사이에서도 좀 차별적으로 담았다. 그리고 역시 2차 전지들을 많이 담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개인들은 어땠을까? 현대차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910억 원어치 팔았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삼성물산, LG화학, 에코프로머티,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포스코홀딩스, 크래프톤, SOE를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역시 2차 전지와 반도체하고 자동차까지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를 3,775억 원어치 제일 많이 샀고요. 네이버, 또 현대미포조선,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그리고 농심, LG이노텍까지를 종목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또 현대미포조선도 좀 많이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태지만 약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점입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어땠을까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에코프로였네요. 에코프로 677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엔캠, 신성델타테크, 리노공업, 제주반도체, 칩스앤미디어, 이오테크닉스, 이스트소프트, 어보브반도체, 뉴프렉스, 텔레칩스, 코세스, 에브리봇, 알테오젠까지를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2차 전지를 많이 팔았나 하고 보면 에코프로와 엔캠밖에 없는데 엔캠은 또 최근에 뭐 테마처럼 엮여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신성델타테크도 그렇고요. 제주반도체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에코프로는 그동안에 많이 담았던 것에서 역시 수익을 실현한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아요. 딱 어떤 그 카테고라이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특징, 이게 딱 빠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반도체 정도, 반도체 한 뭐 중대형주 정도의 반도체들을 조금 팔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판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HPSP나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을 좀 대거 담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를 팔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HPSP를 477억 원, 가온칩스를 242억 원어치를 샀고요. 서진시스템, 우리기술투자, 아프리카TV, 마녀공장, NHNKCP, 유진테크, 바이넥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TSE, 에이징랜드, 파두, 솔브레인까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일단 HPSP와 가온칩스 두 종목의 베팅을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도 보겠습니다. 엔캠을 제일 많이 팔았네요. 338억 원어치 팔았고요. 이오테크닉스, HPSP, HLB, 에코프로, JY펜터테인먼트, HLB 생명과학, 동진세미캠, 원익IPS, 가온칩스, 심텍,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블루엠텍까지를 기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역시 반도체 대형주, 바이오들,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정도 지금 2차 전지는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반도체가 좀 많이 있네요. 산 종목을 보니까 알테오젠을 제일 많이 샀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SM, 바이오, 2차 전지, 엔터 이렇게 많이 샀네요.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샀고 STI, 칩스앤미디어, 원텍, TSE, 레이크 머티리얼즈, 아프리카TV, 하이비전 시스템, 세경하이테크, QRT, 한양디지텍을 지난주 기관이 많이 담았습니다. 역시나 이제 바이오와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연기금은 어땠을까? 연기금은 JY펜터를 제일 많이 팔았고요. 이오테크닉스, 가온칩스, 원익IPS, 심텍, 네오위즈, 제우스, 텔레칩스, 기가비스,
하나마이크론, 에코앤드림, 솔브레인홀딩스, CNC 인터내셔널, 스튜디오 드래곤을 연기금이 지난주에 많이 팔았는데요. 반도체가 좀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지난주 조정은 연기금을 비롯해서 이제 뭐 외국인도 있었고 기관도 있었지만 연기금이 좀 많이 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 BM을 184억 원어치를 담았고요.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아프리카TV, 에이징랜드, SM, 한글과 컴퓨터, 리노공업, 에코프로, 휴젤, 레이크머티리얼즈, STI, WCP, DIT까지를 연기금이 담았습니다. 지금 2차 전지와 바이오 이 정도를 좀 담았고요. 일부 반도체가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 좀 중장기로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들은 어땠을까요? 에코프로비엠을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298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알테오젠, HPSP, 우리기술투자, 서진시스템, 아프리카TV, 가온칩스, TSE, SM, NHNKCP, 레고캠바이오, 바이넥스, 휴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개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고요.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지금 판 종목에도 뭐 2차 전지라고는 또 에코프로 BM 정도가 있고요. 또 아까 그 HPSP와 가온칩스는 또 개인들이 많이 물량을 던져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바이오 종목들도 눈에 띄고 그러네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에코프로를 897억 원어치 담았고 엔캠, 이오테크닉스, JYP 엔터테인먼트, 신성델타테크, HLB, 동진세미캠,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제주반도체, 텔레칩스, HLB 생명과학, 심텍, 에브리봇을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어떤 특징을 딱 짓기보다는 굉장히 빠른 손바뀜이 보이고 얼마 전까지 기관들이 막 사던 종목들을 지금 수익을 실현하고 있고 또 그걸 개인들이 담고 있고 이렇게 계속 빠른 속도로 손바뀜이 나오면서 업종별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반도체 정도가 좀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 정도인 것 같고 반면에 세력들이 산 종목들을 보니까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일부 반도체들 이런 종목들 정도를 많이 담았고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자동차를 좀 담아서 지금 일단 고배당 저표 비율은 외국인들이 좀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외국인 수급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26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발표가 나오고 나면 또 조금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뭐 신규 매수로는 좀 지금은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차라리 바이오라든가 뭐 반도체 지금 좀 많이 빠진 최근에 많이 좀 눌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막 돌아서기 시작한 2차 전지들을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